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내가 추출한 커피를 수치화시켜서 어떻게 내려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 농도와 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길을 찾으실 때 무엇을 이용하시나요? 아마 현 시대를 살고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의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으실 텐데요. 옛날에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땐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서 길을 찾곤 했었죠. 커피 추출에서 역시 커피 맛의 길잡이 역할이 되어주는 나침반과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게 농도와 수율이라는 개념. 지금 내가 내린 커피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맛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맛은 주관적이고 느끼는 사람들마다 경험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누구는 쓰다, 누구는 쓰지 않다, 누구는 진짜 쓰다,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주관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주관적인, 즉 상대적인 이야기를 객관화 시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수치화 시키고 커피 안에서 그 두 가지 개념이 되는 게 농도와 수율입니다. 농도와 수율을 알면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관성이에요. 뭐 더 좋은 추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추출했는데 농도 1이라는 커피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뭐 막 커피 같지 않고 막 물 같아요. 그래서 뭐 추출을 좀 다르게 해서 농도 2가 되는 커피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맛이 훨씬 더 이전보다 좋아요. 농도 1에서 농도 2가 되는 게 수치화돼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맛을 감각하면 그 변화가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수치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건 역시 가능해지겠죠. 몇 번의 시도를 걸쳐서 좋은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만 하겠죠. 농도와 수율 체크를 통해서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농도와 수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농도와 수율 변화에 따라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 측정을 위해선 농도 측정기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돈 10,000원에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또 꿀팁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트로 보고 시작. 한 잔의 가치를 담다 나비커피. 자, 커피를 추출해 볼 겁니다. 커피 추출 로고가 있을 거고요. 커피를 이제 받아낼 커피 서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두를 담고 물을 부으면 이제 물과 커피가 여기서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 과정을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커피가 만나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이제 물이 뽑아내는 과정이겠죠. 자, 그럼 이제 커피 서버에 커피가 만들어져 담길 거고요. 이 만들어진 커피는 이제 물과 커피 추출 과정에서 이제 물이 가지고 나온 이제 커피 고형물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커피 고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농도는 낮아지겠죠. 이렇게 많이 뽑혔는지 적게 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율이고요. 그리고 이 물과 커피 고형물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농도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나타내 볼게요. 다시 드리퍼가 있고요. 커피 서버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원두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사용한 물의 양을 A라고 하고 사용한 원두의 양을 B라고 하며 추출돼서 만들어진 커피를 C, 그리고 그 안에 커피 고형물들을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농도는 아까 이야기했듯 물과 커피 고형물의 비율이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C분의 D가 되고 이것을 100분율 하기 위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값이 바로 농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농도를 TDS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커피 농도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한 값이 바로 이 TDS 값입니다. 즉 농도 값이겠죠. 농도 값을 측정해서 이 값을 알면 우리는 만들어진 커피 양을 알 수 있고 역으로 계산하면 이 D값을 알 수 있겠죠. 즉 이 안에 있는 고형물들의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율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추출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추출력이 높다면 내가 사용한 원두에서 많이 뽑힐 거고요. 추출력이 낮으면
내가 사용한 원두에서 적게 뽑히겠죠. 즉 내가 사용한 원두에서 얼마만큼 뽑혔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 역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내가 사용한 원두분의 커피 안에 뽑힌 고형물의 양을 나눠서 백분율 해주면 수율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농도를 계산하면서 D값을 알 수 있었고요. 내가 사용한 원두의 양을 아니까 그 값을 다 대입해서 곱하기 100만 해주면 수율을 계산해낼 수 있겠네요. 어때요? 참 쉽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추출을 하면서 아까 만들어 놓은 ABCD에 값을 넣어서 커피의 농도와 추출 수율을 계산해 볼게요. 저는 오늘 20g의 커피를 사용할 거고요. 추출 레시피는 1대 16으로 원두 1g당 16배수의 물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20g의 원두를 사용하니까 곱하기 16을 해서 320ml의 물이 사용되겠네요. 즉 A값은 내가 사용한 물의 양이니까 320ml, 그리고 B값은 사용한 원두의 양이니까 20g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농도와 수율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추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추출만 다룬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추출 레시피를 이용해서 또는 혹시 없으시다면 유튜브에 추출 레시피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쉽게 얻으실 수 있으세요.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커피가 만들어졌고요. 추출된 커피의 양을 재보도록 할게요. 178 정도가 나옵니다. 277이 나오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냥 280으로 할게요. 320ml를 추출해서 280ml를 얻어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D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농도를 측정해 볼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TDS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기계들의 측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미터기라고 부르는 이제 전도계 방식이 있고, 그리고 굴절계라고 하는 굴절료를 측정해서 이제 TDS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도계는 이제 침 사이로 전기를 흘리면서 그 안에 있는 TDS 값을 측정해서 나타내주고요. 굴절계는 그 왜 이제 물에 막대기나 손 같은 거 넣으면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이게 휘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물의 TDS 정도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져 보이는데요. 이 휘는 정도, 이 굴절료를 측정해서 TDS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미터기보다는 굴절계가 조금 더 오차 범위도 적고 가격이 그만큼 비싸요. 이 농도와 수율이 변하면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 영상에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TDS의 그 값이 정확할수록 물론 좋겠지만 이 변하는 정도는 전도계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이제 샤오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TDS 측정기예요. 이게 이제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굴절계 기계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10,000원짜리도 생각보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고 농도 측정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한 개 정도 구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우선 커피를 충분히 식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커피 온도에 따라서 측정값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잔에 따라서 식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커피가 식은 뒤 제가 가지고 있는 굴절계 머신과 샤오미 머신으로 TDS 값을 측정하였고, 굴절계 머신은 1.33 그리고 샤오미 머신은 1.34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TDS 값을 아니까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측정을 1.34라고 하고 1.35라고 쓰고 있는지 실수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D값을 구하는 건 이제 수학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C분의 D 곱하기 100이 TDS 값이잖아요. D값만 좌항에다 두고 나머지를 전부 우항으로 옮기게 되면 TDS 값 곱하기 C 값 나누기 10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게 중학교 수학이라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입을 하면 D는 이제 TDS 값인 1.35 그리고 C 값은 이제 내려진 커피니까 280ml 그리고 나누기 100을 하게 되겠네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78이 나옵니다. 즉 이 커피 안에 녹아있는 고형물은 3.78g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BCD 값을 모두 알았으니까 수율은 B분의 D 곱하기 100이므로 계산하면 18.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커피의 농도는 이제 1.35에 수율 18.9%를 가지는 커피인 겁니다. 추출이 된 커피의 수율과 농도를 알아낸 뒤 커피의 맛을 보고 이제 그 맛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 커피는 뭐 단향이 좋은데 뭐 식으면서 올라오는 산미가 생기네 이라든지 지금 이 커피는 향이 정말 좋은데 좀 쓰네 라든지요.
그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판단이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출을 뭐 바꿔본다든지 또는 뭐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뭐 부각시키기 위해 뭐 추출을 뭔가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추출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떤 추출에 대한 어떤 추출 방향을 잡는 거는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면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해봐야 되고 직접 많이 다 마셔보고 뭐 경험이 진짜 많아야겠죠.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구나가 있어야 어떤 그런 추출 방향을 잡는데 계속해서 유리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기 전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려고요. 원래는 1편, 2편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농도와 수율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 추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개념 브루잉 컨트롤 차트랑 그리고 맷버거의 커피 컴퍼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모든 개념을 다 통합해서 직접 추출도 해보고 그 안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팁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하는 추출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 오늘은 농도와 수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맛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렸던 거에서 다음에 새로운 추출을 했는데 뭐 이전에 내린 커피보다 지금 내린 커피가 좀 더 맛이 괜찮다고 해서 뭐 이전에 내린 커피는 잘못된 커피, 뭐 틀린 커피 뭐 이렇게 쉽게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에 내린 컵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새로 내린 것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이런 차이를 직접 감각해보고 뭐 그 안에서 오는 수치 변화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또 무엇이 달라졌으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직접 경험을 쌓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커피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커피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1, 2, 1, 2, 3, 4.